다큐 리뷰 7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그 BBC 플래닛 8부작 중에 7부 라이프, 생명에 관한 겁니다. 지금 뭐 천문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제1의 질문이죠. 우리는 혼자일까? Are we alone? 즉 지구만이 유일하게 생명체가 있을까 하는 거죠. 지금 그 세티라는 프로그램 있죠. 전파를 계속 발송하죠. 전파를. 그 전파에 대한 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데, 그 전파 발송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상대방도 지적인 생명체야 되겠죠. 이 우주가 워낙 광활한 데다가 그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생명체는 뭐 충만하겠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처럼 지적인 생명체가 있는 거는 그렇게 이제 확률이 높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세티 프로젝트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지금 40년이 넘었다 그러는데 미국 의회에서 예산을 끊어버렸죠. 근데 이게 내가 볼 땐 400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 한 프로젝트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생명은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죠. 하여튼 그 나사가 1962년 금성에 마리노트를 보냈는데 이게 뭐 금성의 표면 온도가 450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소련도 금성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별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성은 안 되겠다. 화성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화성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바이킹을. 그 미국 그 독립 200주년이던 그해 1970년에 바이킹이 이제 떠난 거죠. 이제 바이킹은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진을 엄청나게 보냈죠. 그리고 가서 보니까 화성이 극한의 사막이고 기온이 보통 영하 100도 정도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기온이 100도다. 그럼 생명체가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화성 그 흙에 토양에 미생물체가 숨어 있지 않겠나 해서 그걸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장비를 이제 싣고 보낸 거죠. 그 바이킹이 그 검증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낸 거죠. 근데 이 바이킹을 보낸 이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A scientific submarine dived to the bottom of the Pacific Ocean and found something completely unexpected. 이 심해 열수구에서 생명체를 발견해요. 여기가 지금 보통 500도에서 1000도 가까이 간다 그래요. 온도가. People took vehicles like the Alpha and Beam submersible to hydrothermal vents on these Pacific rides, and they found these fantastic environments with tube worms and clams and crabs and all these things that were surviving off the Earth's own geothermal heat. It took a while for the significance of this to sink in, but what it means is that there are other ways of supporting life besides sunlight at the surface of a planet. And that all of a sudden opens up a whole new range of habitability that just wasn't there before. 그러니 이렇게 온도도 높고 태양빛이 전혀 없죠. 태양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거주 가능한 환경의 정의를 지금까지 크게 확장하는 거죠. 이게 이런 데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1977년 보이저 1호가 이제 올라갔는데 보이저는 원래 그 거대 가스 행성을 조사하려고 한 거죠. 목도천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근데 이제 가서 해보니까 그 행성에 딸린 그 위성들이 이게 또 완전히 스타가 된 거죠. 이게 보통 행성만 달들이 엄청 크죠. 목성에 가니메데, 칼리스토, 유로파 2호가 있고 토성에 타이탄 있잖아요. 가니메데가 제일 크다 그러고 타이탄이 2등, 칼리스토 3.
그 다음에 2호. 2호가 이제 수성이랑 비슷하다 그러고 유로파가 지구랑 비슷하다 그죠. 근데 그 주목한 게 유로파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열수구에 생명체가 What 살고 we 있다 knew 그랬잖아요. about the satellites of Jupiter before we got there on Voyager was very little. These things went from 4 points of light that were understood only marginally better than Galileo had understood them back in the 1600s when he discovered them, to entire worlds that you could map and study in detail in a space like 48 hours. It was an amazing experience. Among the moons of Jupiter, they found a jewel. Europa was smooth, covered in a layer of ice. But all over it was an intricate web of cracks. What could they be? You can make a lot of mistakes in this business by saying that I think I know what's going on here because it looks like something else that looks familiar to me. That's a way to go wrong many times. But it did not escape our attention that those fractures looked an awful lot like sea ice. 그 이게 이 갈라진 게 이게 뭐 안에서 뭐 끓는 모양이에요. 그럼 깨지면은 물이 올라온대요. 물이 솟아 올라오면 이게 온도가 엄청 낮으니까 뭐 영하 100도 막 이렇게 될 테니까 물이 올라오자마자 얼어붙는 거죠. 이게 이제 물이 올라와가지고 이 깨진 틈이라는 거죠. 얼음이 깨진 틈이고 물이 올라왔고 곧바로 얼어붙어갖고 이게 메꾸는 거죠 또. 그런 자국이라고 그래 이게. 근데 어쨌든 그렇다면은 안에 태양이 존재할 거다 이거죠. 태양이 존재하면은 아까 열수구에서 봤듯이 태양빛이 전혀 없고 500도에서 1000도 가까이 그렇게 펄펄 끓는 그렇게 온도가 높은데도 생명체가 있는데 여기 만약 물이 있다면은 태양빛이 안 들어오더라도 물이 있다는 거 아니면 영상이란 얘기 아니에요. 0도 이상이란 얘기 아니에요. 물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게 온도가 열수구처럼 그렇게 끓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그린란드인데 이 스티브 보이지스라는 사람이 지질학자가 나중에 화석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린란드에 가서 엄청나게 그 태저감을 모아 갖고 온 거예요. 그 태저감을 이제 갖고 와서 계속 쪼개보던 중에 아주 작은 광물질 입자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혹시 원시 미생물의 잔존물이 탄 게 아닐까 생각해가지고 이 작은 광물질은 타임캡슐이 보존된 것과 같은 거죠.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제 한 뭐 40억 년 됐다는데 그 알맹이 몇 개를 이온 검출기에 넣었다는 얘기죠. 만약 이 작은 덩어리가 한때 살아있던 존재라면 어떤 특정 화학적 지문이 있을 것이다. 생명체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나오면은 이게 생명체라는 거 얘기할 수가 We 있다는 found 얘기예요. that it was spot on, a veritable stamp of life that's unique to it. But the real surprise was the age. The ion probe showed that the fossils were nearly 4 billion years old. As far back as we can go, 3.9 billion years ago, there is evidence of life. That life did exist here, and it existed soon after the Earth formed. And that became something of a surprise to us. 지금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생명체라고 한다는 게 호주에서 발견된 그 박테리아. 그게 한 35억 년 전에 화석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39억 년 전에 거라 그러잖아요. 그럼 지구 나이가 45억 년인데 45억 년 중에 6억이 경과한 다음에 이 생명체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35억보다도 4억이나 앞서갔고,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에 생명이 생겼다는 얘기죠. 지구가 생기고 나서. 근데 되게 이제 생명체의 조건으로 뭐 옛날엔 물이라 그러는데 액체라 그래요. 액체랑 대기가 있어야 되고 태양빛 뭐 이 정도를 이제 생명체의 조건으로 보는데 지금 뭐 대기나 태양 같은 거는 상관없다는 게 이제 밝혀졌죠. 왜냐하면 열수구에서는 태양도 없고 대기도 없는데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대신 액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액체가 있어야 이게 뭐 결합을 하고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오비트로 화성 교소를 돌면서 화성을 점히 관측할 경우가 물이 흐른 은하의 흔적이 3개 있었다. 이게 물이 흐른 흔적이에요. 이 여름에는 이게 길어진대요. 겨울엔 짧아지고. 그 여름에는 그 물이 녹아갖고 흐르니까 이게 길어지고 겨울에 다시 얼어붙으니까 이제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성에 근데 이제 그 생명체에 대한 게 이게 아주 웃기는 게 아폴로 12호가 아폴로 11호 다음에 두 번째 달 여행에 올랐는데 아폴로 12호가 그 아폴로 12호 그 임무 중에 하나가 원래 그 아폴로 12호가 서베이어 3호가 있는 자리에 착륙을 한 거죠. 서베이어 3호는 무인 탐사선이었죠. 거기 그 무인 탐사선이 이제 탐사를 하고 나서 그냥 거기 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서베이어인데 착륙을 해서 TV 카메라를 회수하기로 한 거예요. 서베이어 3호에. 거의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한번 이게 조사를 해보자 이제 이런 거였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TV 카메라를 회수한 거죠. 근데 다른 공기도 없고 온도는 마이너스 250도에서 250도 되는 거예요. 생명체 존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And so they 그 got 환경이. the television camera 근데 off 이게- the surveyor, which we brought back. And when they opened it up in the lunar receiving lab, apparently when it was assembled, some more now, over 3 years before this, when it was assembled, the worker that assembled it must have had a cold and he sneezed into the styrofoam. And they found these little spicules all dried, of course, in there. But good microbiologists took that, put it in their Petri dishes, and put it in the right whatever you do with that sort of thing. And lo and behold, this bacteria came back to life. Just took off like nothing had happened. 이런 생명체 존재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도 3년 가까이 박테리아가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생명이 얼마나 강인한지 거의 파괴불능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명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죠. 이 정도면은 생명체가 운석을 따라서 이동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그 운석들을 많이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나사 과학자 돈 보가드라는 사람이 운석 내부의 유리집자를 분석했는데 이것이 기체를 하면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체 분석 결과는 바이킹 착륙선의 지체한 것과 맞아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화성에서 오는 운석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행성 형성기 초기에는 서로 운석들이 왔다 갔다 아주 그게 굉장히 많았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In 1996, 그래갖고 이제 for a while, 운석을 some scientists thought they had found 많이들 proof that 연구한 life 거예요. had traveled to the Earth from Mars. One Martian meteorite seemed to have remnants of microbes in it that were at first thought to be Martian. That turned out not to be the case. The truth about Martian life will not come so easily. 이게 당시 이게 화성에서 발견된 그 생명체라고 얘기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죠. 근데 이제 훗날 다시 조사해서 인정받았다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화성이잖아요. 화성이고 이건 화성의 석양의 모습이죠. 굉장히 이게 황량해 보이죠. 근데 화성이랑 가장 비슷한 환경이 지구에서 남극의 드라이밸리라는 거예요. 그 남극의 드라이밸리에 가서 그 암석 겉으로 보면 생명체 전혀 없죠. 근데 그 암석을 내부를 깨서 보면은 거기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에도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1997년에 마스 패스파인더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2003년에는 화성 탐사선이 이거는 이제 당신은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건 벌써 오래됐죠. 올라갔죠. 올라가서 스피리트는 이미 죽었고 오브체니트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그러죠. 이 화성은 행성 전체의 절반 정도가 대략 45억 년 된 돌덩이로 덮여 있다. 그런
근데 생명체가 일찍 나타났기 때문에 이 어딘가 화성 그 땅 어딘가에 아직도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뭐 화석이라도 그 화성에서 만약에 생명체 흔적이 발견된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는지 이건 뭐 분명히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이게 그 지금 지구는 고립되어 있지 않고 다른 천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따라서 생명체도 지구만이 아닌 다른 천체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이거는 시간과 기술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 7편의 내용이 뭐냐면 생명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우리가 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화성이나 유로파나 타이탄들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니까 우리가 탐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2012년에 시큐리티가 화성에 갔잖아요. 근데 최근 유기물이랑 메탄가스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탄가스라는 게 무기물에서 나오는 게 5%, 지구 경우에 그 유기물에서 나오는 게 95%래요. 그러면은 이게 메탄가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화성에 유기물이 있다는 얘기고 유기물이 있다는 얘기는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게 생명체 발생 가능성을 지금 발견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거죠. 화성에서. 이게 그 7부 생명의 내용입니다.